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파검사 두 번째 자력 탐상 검사, 자분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비파검사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지금 하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거의 한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이론 위주로만 하면 될 것이고 이제 보면 우리 실습은 다 했습니다. 가르쳐 드릴 거는 이번 시간으로 마지막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반복 술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와서 수업을 못하니 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10일차 주니까 5주가 4주가 남았죠. 그래서 다음 6월 13일, 14일 날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시험 보니까 요 시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산업기사를 준비를 시켜준 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 항공기관 실습이지만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보고 괜찮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적은 자본 탐상으로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물체를 자석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장을 형성하겠죠. 자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 사이에 자분을 적용한 후에 누설 자장에 의해서 모여든 자분의 모양을 관찰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금속과 같이 강자성 재료를 자화할 경우에는 그 표면에 균열과 같은 결함이 있다면 자력선이 나타내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만한 철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철이 있는데 여기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N극이 S극이면 이렇게 자장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균열이 있다 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또 자본이 모여 들겠죠. 그러면서 균열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여기 균열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검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누설자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자력선에 끌리는 색가루를 뿌려보면 이 색가루들이 집중적으로 균열이 주에 몰려붙었다. 그래서 이 색깔에 적당한 착색을 해서 관찰하는 것을 자력 분말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카톡이 자꾸 와갖고. 자, 자성물질 분류를 보면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구리 같은 거, 자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재료들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 여기 들어가요. 자장이 약간은 영향을 받으나 검사에 적합하지는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구리, 아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우리 알고 있는 철, 니켈, 코발트. 자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유용하겠죠. 그래서 항공기 적용 분야는 엔진, 기체, 공업 부품 등에서 자본 탐사 검사를 적용합니다. 자, 순서는 역시 마찬가지 전처리가 있습니다. 시험품 표면에 그리스나 오염물질 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제거. 그래서 그 다음에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건식법의 경우에는 특히 잘 건조를 해야 되고 시험편을 자화시킬 때 직접 전류를 통전하는 경우에는 전류를 통과시켜서 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접촉 부분에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극 도체에 패드를 붙여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전처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처리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자화, 자성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피검사체를 자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자화 방법의 선택은 자장의 방향과 예상되는 결함이 어떻게 된다? 직각이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휴대용 자화 장치가 이렇게 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장의 방향은 가능한 한 시험편에 편향이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자화의 방법은 축 통전법, 직각 통전법, 프루브법, 통전법, 코일법, 전류 관통법, 극관법 등이 있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네, 종류만 알면 돼요. 종류만. 그 다음에 자와 전류의 선정을 보면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습니다. 교류는 침투력이 약하나 입자의 이동성이 좋으므로 표면 결함의 검출이 용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직류는 침투력이 매우 좋으나 이동성이 부족해서 표면 및 표면 내부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으며 연소법 및 잔류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 휴대용 자기 탐산기를 검사할 부품 모양에 따라서 90도 각을 맞춰 프로브를 고정시켜주고 휴대용 자기 탐산기를 110V 교류 전원에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를 교류 위치에 놓고 손잡이 위에 부착된 스위치를 눌러서 자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자분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화된 P 검사체의 외부에 자작 모양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서 검사품 결합 예상 부분에 자분을 이제 자분 우리 철가루 같은 것들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사용 자분에 건식이나 습식, 형광 자분이 있습니다. 요게 자분의 종류에는 건식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고무병 속에 철분 가루가 들어있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색소 침투 검사와 같이 스프레이에 뿌려주는 겁니다. 앞에 부분 있었죠? 그 다음에 형광 자분은 14AM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건식, 습식, 형광 자분 이런 것들을 뿌려줘서 검사물의 표면에 거칠거나 자분과 검사물이 색별이 구리지 않을 경우에는 미세한 균열을 검사하기 위해선 결함이 예상되는 곳에서 오히려 요걸 뿌려줍니다. 백색 프린트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색깔이니까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백색 페인트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분을 뿌리고 나면 피검사 외부의 자분을 지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형상을 확인해서 균열이 어떻게 됐는지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분의 모양을 관찰해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분 모양이 형성된 직후에 수행해제하며 형광 자분과 비형광 자분을 사용해 구분하여서 관찰이 결함이 아닌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결함인지 아닌지 눈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많이 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가끔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색소 침투 검사, 지난 시간에 했던 침투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은 육안으로 검사해주고 미세한 부분은 화이트 페인트를 이용하고 형광 자분의 경우는 암실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형광 자분은 그래서 330에서 390mm인 자외선 블랙라이트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는 자석의 성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탈자라고 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제거하는 단계로서 만약에 잔류작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물체에 검출 계획을 대보면 자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잔류작이 있을 경우에는 탈자시킵니다. 탈자 방법은 교류 탈자는 프로브사의 검사 물체를 통과시키면 되고 증류 탈자는 역전류를 흐르게 해서 탈자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실제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 한 다음에 세척을 또 해줘야 되겠죠. 역시 세척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조 침투 검사 때 세척액 사용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 탈자가 안 되면 세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 아니면 만약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물을 묻은 자분은 인체 해로운 물론 윤활계통, 엘료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하냐면 크랭크축, 엔진 압축키, 마운트, 볼트 등을 많이 검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볼트축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거 형광 자분을 뿌려놓은 겁니다. 보면 이렇게 하얀색 실선이 가 있죠. 여기도 요게 균열이 검출된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분 탐사 검사의 실습 채점표를 보면 검사에 대한 원리와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종류는 모두 숙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그너의 각 부분 명칭과 스위치 조작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긋자 모양으로 해서 손잡이가 여기 있고 여기다가 프로브나 검사해야 될 목적물을 여기다 물체를 놓고 자화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분의 특징과 종류를 알고 있는가, 세척 방법을 정확히 수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점이 만점인데 채점 방법은 이거 꼭 15점이 아니라 저기 색조 침투 검사랑 합해서 이거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우리 그 산업기사 시험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를 합격하라 하면 실기 점수가 필답이 50점, 작업형이 50점입니다. 필답은 주관식 시험이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작업형인데 기체, 기관,
장비란 말이에요. 이걸 합해서 5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가 16점, 기관이 17점, 장비가 17점이에요. 그러면 장비는 아시다시피 최소 반작동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반작동. 과거에는 반작동이든 작동 안 하면 아예 그냥 전체가 탈락이었어요. 전체가. 그렇지만 현재는 장비가 작동이 안 하면 요 해당 점수만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겠죠. 나머지 점수에서 보강을 하면 되니까. 요거 다 합해서 60점이 넘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기관 중에 17점 중에 15점이 아니라 15%, 100%를 따졌을 때 15%라는 거죠. 나머지 점수를 다 해서 100점으로 따졌을 때 15점이니까 0.15점이 뭐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구술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실제 작업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체는 우리 아시다시피 턴버클, 튜브 밴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세이프티 와이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여러분들 많이 못했다고 아쉬할 필요 없이 70% 정도 구술 평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머릿속으로만 다 기억을 해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방부 시험은 사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번 숙지하고 가는 것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번까지 해서 우리 항공기관 실습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대면 수업 왔을 때는 여러분들 같이 실습 한 번씩. 지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엔진을 분해를 안 해놨습니다. 왕복 엔진. 그래서 분해 옆에 액세서리부터 해서 다 떼고 실린더 떼는 연습까지 한번 하시고 직접 다 그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같이 해보시면 시간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고, 만약에 요게 끝나고 다음 주에 한 1, 2주 정도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산업기사 준비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기명 교수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6월달에 시험 볼 수 있게끔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